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오늘은 떼인 돈을 받아내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상사 채권을 막론하고 떼인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채권 종류에 따라서 아주 매우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에게 빚 갚으라는 그 독촉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원인 서류를 갖추어서 이런 민사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받는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판결문을 받아내서 강제 집행 절차 뭐를 거쳐서 압류 추심이라는 방법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이런 방법까지 그 태양은 아주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채권 추심의 핵심은 이런 법적인 조치나 뭐 이런 뭐 독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채무자의 자산이나 그 적극적인 재산을 숨겨진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고 알아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느냐 또는 신용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노하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일신용정보회사라는 회사에 15년차 몸담고 있는 채권팀장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채무자의 자산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금 채권이나 또는 토지, 건물 등이 상당히 대표적인 채무자의 이제 자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또 예외적으로 또 다른 형태로 띄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채권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공사 현장을 제3채무자로 삼아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건설공제조합에 있는 거기에 이제 출자증권을 압류를 해서 또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또 다른 채무자의 자산을 형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채무자의 자산 형태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경매를 받을 권리가 또 있을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또 채무자의 경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권 추심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적극 자산을 찾아내는 능력이 채권 추심에 아주 실력을 좌우한다라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용정보 회사도 상당히 많고, 요즘에는 법무법인이나 또는 변호사들도 채권 추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용정보 회사가 채권 추심을 하는 게 아니고, 또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채권 추심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채무자의 자산을 알아내는 방법과 노하우는 채권 추심의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추심을 담당을 하는 업무 당사자의 아주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누구에게 가르쳐 준다거나 또 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업계에서는 무슨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월급 생활을 하는 이런 업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1,000만 원
미만으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채권 추심을 하는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노하우를 남한테 쉽게 가르쳐 준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이러한 노하우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하우는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자산이나 이러한 그 재산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아내는 것은 그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자산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게 현대의 어떤 그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다 같이 똑같은 선생님과 똑같은 교재로 공부를 하였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전교 1등이 될 수 없으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채권 추심도 마찬가지입니다.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회사라고 해서 추심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아니고, 어차피 이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개인 역량에 따라서 100% 좌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그 지명도나 이름값 때문에 채권 추심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자분께서는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실 때에 그 상담자와 여러 가지 요모조모를 잘 따져보시고 물어보시고, 특히 간혹 신용정보 회사 중에는 선불을 요구하는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 중에도 선불을 요구하는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선불을 요구하는 회사에다가는 채권 추심을 의뢰를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냐?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100%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서 채권이 회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 즉 신용불량 상태라든가 채무자의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채권이 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선불을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선불을 주고 의뢰를 했다 손 치면은, 만약에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선불이라는 돈이 의미 없는 돈으로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이런 선불이라든가 이런 그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수료만 회수 후 수수료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하고만 그 거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선불을 요구하는 데에다가는 될 수 있으면은 의뢰를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추심은 회사가 아니고 또 지명도가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맨이었습니다.